안녕하세요, 키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는 260만 년 동안 50차례에 걸쳐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어 왔어요. 지금은 따뜻한 기후가 이어지는 간빙기에 머무는 중이죠. 이렇게 따뜻할 때 인류는 번성했어요. 현재와 가까운 기후의 시기는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로 나뉘는데요. 플라이스토세는 160만 년 전부터 12,000년경 전, 그리고 홀로세는 12,000년경 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플라이스토세 마지막 시기에는 이 거대한 얼음이 유럽이랑 북미 대륙, 이 북반구를 덮고 있었어요. 평균 기온도 현재보다 5도가량 낮았죠. 알래스카는 시베리아와 연결되어 있었고 일본, 영국, 호주 등과 같이 많은 섬나라들이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얼음이 얼어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수면도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았죠. 빙하기가 끝나고 홀로세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매우 안정된 기후 덕분에 홀로세 이전의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발전이 가능했던 거죠. 빙하기 때 강수량은 현재 한 20에서 25%가량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빙하기에서 홀로세, 따뜻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강수량이 증가했고 기후 변동성이 줄어들었어요. 빙하기와 간빙기의 경계인 그 BC 12,000년 이때부터 지구상의 온도가 쫙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기 시작했죠. 현재 북미 대륙 내부에 위치해 있는 거대한 호수 아가시오 아시죠? 거기가 빙하가 녹으면서 범람했어요. 이렇게 생겨난 엄청난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북대서양 고위도에 있는 표층 해수의 밀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짜잖아요. 밀도가 높잖아. 근데 민물이 이렇게 들어오네? 그러니까 물이 짠 게 없어지는 거죠. 점점 농도가, 소금의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해양 심층 해류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담수는 어때요? 바닷물보다 밀도가 낮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위에 뜨겠죠. 짠 소금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담수는 위로 뜨겠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이 담수랑 소금물이 이렇게 적절하게 섞이겠지만 맨 처음에는 섞이기 힘들겠죠. 전 지구의 해양순환은 그린란드 부근의 대서양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차갑고 밀도 높은 이 바닷물, 소금물이 밀도 차에 의해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깊은 바닷속으로 떨어져 내리니까 이렇게 순환이 시작되는 거지. 뱅글뱅글 돌겠지. 이로 인해서 깊은 바닷속에 거대한 심해 해류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연령대 순환이라고 부르죠. 이 심해 해류의 순환이 이루어져야지 표층의 난류의 흐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돌아야 되니까. BC 10,000년경에 고위도의 바닷물이 영도가 낮아지면서 바다 깊숙이 떨어지는 이 흐름이 사라졌어요. 이 흐름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심층 해류의 순환이 멈췄고 따라서 표층의 난류의 흐름도 멈추게 된 거죠. 이러면 어떻게 돼? 순환이 멈춰서 정체가 시작되는 거죠. 고인물이 되는 거지. 고인물은 어때? 썩어. 해류의 순환이 멈추면서 이 산소 부족으로 물이 썩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썩으니까 어떻게? 거기 사는 애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엄청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났죠. 이때 바다에 사는 많은 생물들이 멸종 사태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BC 6000년경에서 BC 300년, 이때는 기후가 가장 온화했던 시기로 기후 최적기라고도 부르죠.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2, 3도 가량 높았어요. 빙하 작용을 받았던 유럽 서부 지역에서 툰드라 식생으로 대체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화렵수지대로 대체가 되었죠. 나일강의 수위는 지금보다 7m나 높았어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 중심부의 강수량이 500mm에 이르렀어요. 이건 오늘날보다 기후가 훨씬 더 온화하고 수변했다는 걸 보여주죠. 빙하시대 때는요, 흑해와 지중해가 갈라져 있었어요. 지금의 보스포러스 해협은 육지로,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기원전 64,000년경,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지중해와 흑해가 합쳐졌죠. 이 시기에 또 발전했던 아주 큰 문명이 있어요. 아주 큰 나일강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했어요. 어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기후 최적기에는 날씨가 온화하고 강수량도 많으니까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했죠. 하지만 BC 1500년경 다시 한랭하고 건조한 기후가 닥쳤어요. 이 시기에 한랭 건조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겨난 거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어때? 화산이 이렇게 분출되면서 연기가 나죠. 성층권까지 치솟는 그 분출물이 태양 복사를 막아가지고 지구의 기온을 하강시키겠죠. 그러니까 연기가 막 나니까 하늘이 까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다 막아지겠죠.
햇빛이 안 들어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빛이 안 들어오는, 이거 봐봐요. 나가봐. 자, 밖에 나갔어. 태양 밑에 서 있으면 어때? 따뜻하지? 덥기도 하고. 근데 그늘로 가면 어때? 시원하죠. 태양이 빛을 안 비치니까, 태양 빛을 못 받으니까 기온이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당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기온보다 3도씨가량 낮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기후변화는 국가 문명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자, 봐봐요. 지구가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죠. 정확하게 90도 각도로 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까? 아니에요. 이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23.5도가량 사선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팽이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 팽이가 뱅글뱅글 돌 때 중심에서 덜 기울었을 때, 거의 직각에 가까웠을 때 어때? 더 빨리 돌죠. 그리고 이 팽이의 중심축이 많이 기울면 어때? 더 천천히 돌겠죠. 지구도 그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구의 자전축의 이 기울기가 41,000년 주기로 해서 바뀌어요. 계속 변화해요. 어떻게? 22.1도에서 24.5도까지 2.4도의 폭으로 각도가 변해요. 22.1도 각도가 별로 안 기울었어. 그럼 요렇게 조그맣게 돌겠지. 근데 24.5도야. 그럼 좀 더 기울니까 요렇게 돌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각 위도에서 받는 일사량의 변화가 생기겠죠. 이 태양을 기준으로 23.5도 이렇게 기울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정축의 경사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여름에는 더 많은 복사열을 받고 겨울에는 더 적은 복사열을 받겠죠. 그러니까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엄청 추운 거야. 계절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겠죠.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해져서 인간이 살기 힘든 환경으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정궤도나 자전축이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빛의 양에 따라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나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밀랑코비치의 순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과거 60만 년 동안의 여름의 일조량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빙하기가 오는 이유가 여름의 일조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여름의 일조량이 줄어들잖아요. 여름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 그러면 얼음이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안 녹아. 그러니까 여름에 일조량이 줄어들면 해빙이 되지 않고 연간 강설량도 증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빙하가 확대가 되면서 빙하기가 오겠죠. 그래서 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빛이 주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거죠. 이걸 바로 밀랑코비치 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은 달걀이랑 날달걀이랑 구분하는 방법 아세요? 돌려보면 되잖아, 그지? 달걀을 돌려보면은 삶은 달걀은 뺑글뺑글 이러면서 되게 빠르게 잘 돌아가요. 근데 날달걀은 어때? 천천히 돌다가 멈추죠. 왜 그럴까요? 삶은 달걀은 고체잖아요. 이 전체가 하나의 고체 덩어리잖아. 그래서 저항받는 것 없이 뺑글뺑글 잘 돌 수 있는데 하나로서 뭉탱이로. 하지만 날달걀은 어때요? 껍데기는 딱딱하지만 안엔 액체죠. 그러니까 쉽게 돌지 않고 천천히 회전하죠. 지구도 어때요? 빙하기 때 지구가 꽁꽁꽁꽁 얼었어. 고체화가 돼. 삶은 달걀처럼 뺑글뺑글 빨리 잘 돌겠죠. 근데 해빙기가 되면 어때요? 얼음이 다 녹지. 액체화가 되지. 날달걀처럼 천천히 돌겠죠. 근데 생각해봐요. 이렇게 빨리 돌던 게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고속도로에서 막 차를 막 달리고 있어. 앞에 막 달리던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 끽 브레이크를 밟았네? 그럼 뒤에 오는 차는 어떻게 해? 쾅쾅쾅쾅 충돌 사고가 나겠죠. 지구도 이렇게 빨리 돌던 게 이렇게 천천히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 이 지각판이 막 부딪히니까 어때?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지구가 바로 그 시기예요. 충돌 사고 시기. 과거의 선인들 중에 이러한 현상을 미리 아시고 예언을 남기신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타노스님 서구 동저 지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서쪽 부분은 융기를 내가지고 바닷속 지형이 육지로 솟아오르고 한반도의 동쪽 지역은 침강 현상으로 육지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는 2030년 내외로 지구의 대격변기가 일어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예언이 하나 더 있어요. 조선시대 허목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하신 예언이 있는데 그는 관동 지방에 큰 화재가 나면,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나면 그 다음에는 거대한 물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대화재가 일어나면은 이 관동 지방을 떠나서 내륙 지방으로 당장 이주를 해야 된다. 근데 그마저도 이게 떠날 여유가 안 된다 이럴 때는 두타산 꼭대기에 솥단지를 들고 피난을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셨죠. 자, 이런 예언들이 그냥 나온 예언들일까요? 이분들은 이 지구의 변화, 당연히 변화하는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지구온난화,
이게 사람들 때문에 비이상적으로 생기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자연의 순환 과정일 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